매주 화요일은 격주로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님 만나보도록 하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준공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죠. 자, 이번 개정으로 재건축 사업기간이 지금보다도 약 3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소식들, 어떤 소식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서 내년 6월부터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추진위 설립, 조합 설립 인가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 모든 주민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적 또 금전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런 과정에서도 좀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과정에서도 추진위, 조합 설립에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아웃소싱 요원을 고용해서 서면 의결서를 받아왔는데요. 대형 단지의 경우에는 이 비용만 해도 한 번에 1억 원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주민 동의가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전자 방식이 도입되면 서면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위, 본인 여부 확인 관련한 각종 분쟁이 줄어들고 비용이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의 여건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그간 주민이 지자체 정비계획 입안 요청과 제안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 각각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도입되면서 동의 절차 또한 줄어들 예정입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현재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구성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지정 이전에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지 조성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 재건축 진단을 추진하고 면접단지와 통합해 재건축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적의원 287명 중 찬성 275인, 반대 4인, 기권 78인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서 정비사업 절차가 크게 합리화되어 무엇보다 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뿐만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법, 또 산업입지법, 시설물 안전법의 개정안도 함께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 임대제도가 도입이 되는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요. 어떤 것입니까? 네, 또 다른 개정안으로는 단기 등록 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6년 단기 임대 대상은 빌라와 오피스텔 등의 비아파트입니다. 신체한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단기 임대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 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주택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이 가능하며 다만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 관련 소식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얘기로는 이 높아진 대출 문턱으로 청약이 당첨이 됐던 분들이 현금이 부족해서 당첨 포기를 고민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대출이 어려워지며 청약시장에서는 우선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 유형의 당첨자들이 포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기가 많았던 단지에 로또 청약에 당첨되어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한도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었고 금리도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인데요. 당첨 포기를 고민하는 사례는 평생 후회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이금융권이나 신용대출 등의 무리한 자금 조달은 자녀를 키우는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 등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강남권 청약단지에서는 묻지마 청약역풍에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대거 나왔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고 포기를 하게 된다면 이 청약 통장의 사용에 있어서 좀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에 포기를 하게 됐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우선 청약에 당첨된 뒤에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게 된다면 청약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의 청약 가점을 날리게 되는 동시에 일정 기간 청약 통장 사용을 제한되는데요. 작은 요건 미달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 처분을 받게 되어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서 1년 동안 청약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청약 당첨을 포기하고 새로 청약 통장을 만들더라도 모든 가점제 혜택에서는 제외됩니다. 같은 조건을 유지하더라도 다음 청약 때 생애 최초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군요. 그런데 이 또 다른 청약 포기 사례로는 높아진 분양가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전 청약을 진행했던 3기 신도시 가운데 본 청약을 진행한 경우에서도 무려 46%가량이 본 청약을 포기를 했더군요. 네,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분양주택 단지에서도 잇따라 본청약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전 청약 당첨자 중 상당수가 본청약을 포기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사전 청약 당시의 추정치보다 훨씬 높아진 분양가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인천 계양의 한 단지에서도 총 236명의 사전 청약 당첨자 중에서 46%인 106명이 본청약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파주시의 한 단지에서는 사전 청약에 당첨된 474명 중 114명이 본청약 접수를 하지 않아 일반 공급 물량이 35가구에서 149가구로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지난 10일 열린 9회의 LH 국정감사에서도 인천 계양 등의 분양가가 당초 추정치보다 급등하게 되면서 본청약 포기가 속출했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천 계양의 4년 청약을 진행한 단지 전용 84m제곱의 추정 분양가는 4억 9,4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분양가는 5억 1,300만 원에서 5억 8,400만 원대로 최대 9천만 원 이상 오르게 되면서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자, 높은 대출 문턱과 높은 분양가가 이 청약 시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이었습니다.